네, 영정이 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오늘 비단 유벤투스한테 진 것뿐만이 아니라 네.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고요. 뭐 또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구단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까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이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아무 생각 없이 축구하는데 아, 생각 없이 축구를 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봐야죠. 네. 아, 오늘 유벤투스하고 경기는 말 그대로 압도당하면서 패배를 당한 경기입니다. 저는 질 수는 뭐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이거 막판에 취소 아니었으면 4대 0도 될 뻔했던. 아, 맞습니다. 보르치 예. 골이요. 맞아요. 그것이 이제 오프사이드가 나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0대 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경기잖아요. 깜누죠. 네. 근데 홈에서 호날두에게 PK로 2골을 또 헌납하면서 결국 0대 3으로 패배했고 3골 허용하는 장면에서 수비수들이 개판이었습니다. 아, 나 참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그동안은 피케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피케가 나간 자리가 클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된 일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민게사가 민게사. 올라와서 나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카디스전 그리고 유벤투스전 그러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최초로 연패를 연패. 당했는데 카디스전에서 민게사가 헤더를 갖다 대면서 결국 실점했고 네. 런글레가 스로인을 던졌는데 피하면서 또 실점을 했고 롱글렌이 너무 안 좋던데. 이 경기에서 런글레 또 실수를 범합니다. 네. 근데 이 경기는 아라우오가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라우오가 그래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PK 내주면서 결국 호날두에게 선제골을 먹혔죠.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됐고요. 두 번째 골 실점하는 장면, 맥케니의 정말 개 쩌는 바이시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발리 슈팅 그 장면 보면은 호날두에게 아라우오, 런글레가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뒤쪽 공간은 유벤투스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그만큼 자신이 대인마크할 선수 위치 어디에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특히 런글레는 올 시즌 내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런글레에게 반성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휴식을 좀 시키는 게. 예. 그래 너 산에 좀 갔다 와. 좀 머리 좀 비우고. 그래 예. 폭포 좀 맞으면서 면벽 좀 하고. 그러니까 자꾸 반성 좀 해가고 그래. 하라. 야 진짜 런글레 너무 심해. 이건 너무 심해. 근데 원래 이 선수가 이렇게 안 좋아. 이거 나름 라리가에서 수준급의 수비수라고 꼽혔던 선수인데 올해 하는 모습은 완전 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조금씩 안 좋기 조금씩, 예. 시작하더니만 올 시즌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악순환이거든요. 수비수가 실수를 범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고. 내가 좀 더 튀어나가서 막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렇지.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공간 또 내주고 또 실점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야 너 좀 쉬어라.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지만 예, 너 빠져 이 새끼야. 너 좀 빠져.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빠지면 또 쓸 선수도 없잖아요. 움티티가 왔어요. 아, 왔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나왔는데 근데 이 쓸 새끼가 선수인가요? 이 아이씨가? 움티티 이 자식이 예. 실수를 범하더만 쳐 웃는 거야. 진짜 가까이만 있었으면 가라데 촉으로 그냥 야 진짜 가라데에 배우셨어요? 예. 이건 기본이지. 그런가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크루 펀치 다음에는 프라잉 니킥이 이게 네. 콤보거든요. 네, 가라데 촉 다음에는 지단 박치기. 박치기인가요? 네. 예. 요게 이제 콤보죠. 이 새끼 진짜. 여하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 숫자가 부족하진 않아요 이제. 이제 숫자는 괜찮아. 움티티가 왔으니까. 아라우도 왔으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런글레, 아라우, 민게사, 움티티가 그럼 되잖아요. 4명은 됐으니까. 네, 4명은 됐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로테이션을 좀 돌려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쿠만 감독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이게 좀 짜증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런글레처럼 실수가 있는 선수는 좀 빼줘야 돼. 네. 그래 그동안은 수비수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어쩔 수 치더라도 없지만. 이제부터는 좀 빼줄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말해서 질책성으로 빼든 아니면 너한테 너 휴식을 좀 줄 테니까 다시 좀 마음가짐도 새로 잡고 폼을 좀 찾아라. 네. 그런 의미의 휴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약간 베스트 11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게 이러나 저러나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스케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경기는 부스케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벤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쿠만 감독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4-2-3-1이잖아요. 예. 4-2-3-1에서 선수들 짜집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꿔 껴고 네. 해보고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최근 경기 보면은
다 박스 안쪽으로 모여요. 맞아요. 박스 안쪽에서 정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반성회 마냥 미친 모인 듯이 다음에 모여. 동선도 꼬이고 예. 메시가 반장이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모여서 네. 돈 모아서 회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계가 있는 부녀회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4-2-3-1에서 최전방에 그리즈만을 배치하면 그리즈만 밑으로 내려오죠. 네. 그럼 그 밑에 쿠티뉴 놓으면은 쿠티뉴 올라가고 올라오죠. 메시 가운데로 오고. 네. 만약에 여기 패들이면 패들이 와요. 그래. 그럼 가운데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가 수비하기가 훨씬 더 편안하죠. 수월해지죠. 저 가운데 다 있네. 네. 거기다가 수비가 가운데로 밀집되면서 공간을 안 주게 되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중거 슈팅을 때린다 할지라도 코스가 제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하. 슈팅 자체가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 쪽에서 세부적인 전술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4-2-3-1이 아니라 4-3-3을 쓰세요. 뭐 4-4-1을 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4-2-3-1에서 짜집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감독이 세부 전술을 짜줘야 디렉팅을 해줘야죠. 되잖아요. 야 가운데로 오지 말고 너는 측면만 뭐 해. 네. 그다음에 그리즈만도 뭐 만약에 최전에 배치를 할 거면 너 되도록 덜 내려오고 그냥 거기 있어. 뭐 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가 사실 최전방에 있으면 이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스 안쪽에서 필요할 때 브레이스웨이트는 그 위치에 공격수니까.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브레이스웨이트는 최전방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이 경기 브레이스웨이트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그리즈만이 선발 출전했고 브레이스웨이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아니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그래 16강 이미 진출했으니까 로테이션 돌려보자 이런 생각이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유벤투스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유벤투스인데. 네, 그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영주형이 얘기한 거는 일단 수비적으로 선수들의 개개인의 폼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네.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쿠만이 너무 이 선수들의 배치나 이런 세부 전술을 짜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수비 문제, 공격 문제 이거는 네. 다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미드필더 라인도 사실 조합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기력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득점력에서 문제가 좀 드러나기 시작해요. 많이 그런데 드러났죠. 카디스전도 상대 자책골로 한 골 넣고 예. 유벤투스전은 골을 못 넣었잖아요. 빵. 근데 두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슈팅이 20개씩이에요. 그 슈팅을 많이 해요. 네, 카디스전에서 21개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전에서 19개니까 예. 그건 슈팅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 안쪽 공간을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가운데서 중거 슈팅이 나오고 이것이 네. 이제 벗어나거나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2-3-1 이거보다는 오히려 4-3-3을 다시 한번 가동해 보는 건 어떤가? 포메이션을 좀 바꾸는 것도 결국에 그 얘기도 거꾸로 돌아가면 쿠만의 전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4-2-3-1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저거 좀 바꿔봐라. 네.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네. 4-2-3-1에서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좀 안 없죠. 안 보여요. 네. 그런 선수가 있으면 수비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수가 안 보여. 그러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오히려 효과를 3명을 볼 수 배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뭐 알레냐라든가 예. 리키프츠라든가 네. 이런 선수 활용할 수 있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4-2-3-1에서도 피아니치, 부스케츠보다는 알레냐 써야 된다고 차라리 생각해요. 알레냐가 지금은. 낫다. 예. 왜냐면 차라리 걔가 기동력이 더 좋으니까. 기동성이 그럼 있고. 위아래로 오가면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영 미드필더가 없다면 파이터형이 없다면 더용하고 알레냐 넣어서 아예 그냥 기동력이 좋은 두 명을 쓰는 그게 게 낫다. 낫지. 네. 여기서 뭔가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유벤투스전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의 1차 압박에 고전하면서 공격 전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 진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라인 올리잖아요. 그럼 뒷공간 뚫고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도 어려웠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경기가 유벤투스전이란 말이죠. 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비적으로는 개개인의 폼도 불안하고 부상자도 많았었고 그 부분이 어렵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선수들 다 중앙으로 모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쿠만이 어떤 자세한 이런 디렉팅을 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별로 못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영종이 얘기한 거는 포메이션 변화도 좀 주고 자세하게 이렇게 좀 이걸 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전술적인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격 네. 쪽에서는. 왜? 가운데로 몰리니까 결국은 동선이 다 겹쳐요. 겹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즈만이나 다른 선수들이 메시가 볼을 갖고 있을 때는 메시가 들어갈 수 있는 코스를 열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메시가? 아니요. 다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왜냐하면 볼터치가 그만큼 적어질 거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중앙에 그리즈만 모여있고 쿠티뉴 모여있고 네. 메시가 모여있으면 누가 볼을 소유하고 가겠어요? 그럼 메시가 메시죠. 소유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거기서 뭔가 볼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 그러다 이 부분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쿠만이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공격 쪽에서는 세부적인 부분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수비적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휴식을 주면서 약간 폼을 올려줘야 되고 네. 중원에서는 기동성 있는 선수들로 배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만의 이 전술적인 선택 이런 부분은 지금 영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쿠만에 대한 어떤 책임은 확실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분들은 경기를 쭉 보셨던 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바르셀로나 팬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닐지라도 메시가 이거보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시선이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메시의 공격 포인트가 예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확연하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메시가 공식 13경기에서 7골 4개의 도움, 라리가 10경기에서 4골 2개의 도움인데 물론 이제 팀 내에서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느꼈었던 경기들 있잖아요. 카디스전 네. 그리고 유벤투스전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메시가 물골을 터주거나 메시가 마무리를 져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메시에 대한 불만이 팬들에게도 조금씩 생길 드러나는 수 건 있죠.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쿠만 감독이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를 맞추고자 4-2-3-1을 쓰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메시의 장점을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메시를 잘 못 쓰고 있다. 그 생각도 들어요. 다른 팀 감독들 봤을 때에는 공격 쪽에서 에이스를 두고 그 에이스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붕 잡고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메시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격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메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네. 메시가 볼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만 예. 동선이 겹치는 게 이게 메시를 위한 전술을 제대로 짜지 못한 것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의 부진은 메시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전술적인 문제도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 폼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자 그러면 쭉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바르셀로나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적으로 쿠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이제 바르토메오 전 회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쿠만이 문제지만 쿠만은 아마 나 아니야. 그 저 나간 새끼야. 이런 그렇죠. 쪽이다. 그러니까 쿠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지를 못했으니까. 뭐 데파이라거나 바이너빈이라거나 네. 이런 선수들을 못 사왔죠 결국에. 네, 거기다가 그냥 렁글레 피케로 중앙 수비 라인을 갈 이제 떼었어야 생각이었는데 되고. 네, 피케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이거는 변명거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명을 해보자면 지금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빡빡하긴 보니까 해요. 사실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정도 사실 휴식 시간이면 대다수의 팀들이 전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 훈련밖에 못 해요. 거의.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 바르토메오 회장 얘기라든가 뭐 시간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쿠만 감독에 대한 나름대로 옹호. 그렇죠. 디펜스죠. 네.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쿠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사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는 책임을 감독들이 집니다. 네.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5패 당했어요. 예. 5패 중에서 뭐 헤타페전 패배, 네. 카디스전 패배. 그래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운이 좀 안 따랐다고 쳐. 헤타페가 그래 중원에서 막 까고 다녀서 네. 니네가 정신 못 차렸다고 쳐.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 그렇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네. 패배. 그리고 그리고 유벤투스전 유벤투스전 패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팀에게 발목 잡히면서도 강팀을 상대로는 책임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팀한테도 잡히고 라이벌전에서도 지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승권에서는 멀어지고 너무 안 오히려 좋죠. 지금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네. 4위 안에 들어가야 될 걸 고민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잘못하면. 네, 잘못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2월이 되면 메시도 살아날 것이고 바르셀로나가 승점을
그래 척척 쌓을 것이다. 네, 그런데 카디스전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왜냐면 그때 이제 영종이 얘기했던 게 일정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해진다라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좋댔는데?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르셀로나는 12월, 1월, 2월 라리가에서의 일정이 좋습니다. 네. 2월 28일인가 세비야전 원정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수월하다. 나름대로 수월해요.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팀들이 껴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12월, 1월, 2월에 승점을 긁어 모아야 돼요. 된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뭐 또다시 엘 클라시코에서 무승부를 거두든 뭐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완충이 되죠. 그때 따놓으면. 네. 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12월 초에 지금 연패란 말이에요. 예. 그럼 분위기가 당연히 나쁜 상황에서 또 승점을 획득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에 감독을 해임하기는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1월 중순이면 회장 선거가 새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감독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습니다. 바로 날려버린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회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네. 너 나가. 네. 쿠만이 성적이 좋으면 새로운 회장도 부담스러워요. 자르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새로운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더 나아요. 좋죠. 왜냐하면 바르토메오의 어떤 그 유산을 싹 다 내가 밀어버리겠다. 그래. 새로운 회장이 쿠만 보자마자 가레데 촉으로 팍 하고 그냥 팀 레전드인데. 아이씨 뭐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레전드가 어디 있어? 가르쳐하고 나 박치기까지 가나요? 박치기까지는 레전드인데. 레전드니까 촉으로 끝낸다. 나도 양심이 있어서. 네네네. 네. 여하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오히려 좋은 상황인가요? 좋게 왜 좋냐? 네.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건 지금 아니다. 그런데 야, 내가 유벤투스전을 보면서 예. 해설 끝나고 집에 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네. 딱 보자마자 0대인 거예요. 예. 내가 잘못 봤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래도 0대인 거예요. 0대이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걸 봐야 돼? 그리고 딴 걸 딱 돌렸어요. 네. 라이프치히가 또 예.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여기 똑같은 팀 하나 더 있구만. 네. 그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봐야지 하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대0이 되고.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분노 게이지가. 빡이. 네. 제가 뒷박이. 원래 최근 들어서 축구 보면서 네. 빡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뒤돌아보면 이제 까탈로냐 얘기를 영주 형이 이제 빨개 벗고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빡은 주로 이제 찬우 형이 많이 쳤죠. 네. 걔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왜 그러냐면은 빡치는 순간이 너무 많아. 근데 빡치는 순간이 최근에 이건 잦아들었어요. 사솔로전 이기운 다음에 인테리가 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우 형이 최근에 SL에서 리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꼴 보기 싫다. 걔는 잔빡이 많아. 예. 뒷박이 적고. 잔빡이다. 잔잔하게 빡을 계속 잔잔바리빡. 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랜만에 이거 보면서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 감독들 있잖아요. 바날 감독 2기 초반. 예. 그때 진정한 빡침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바르셀로나 진짜 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레이카르트 감독 초반. 초반. 네, 레이카르트 감독 초반에 엘 클라시코에서 아마 졌을 거예요. 그때 또 깊은 빡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10년 넘게 오랜만에 이런 빡침이 없었거든요. 형이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좀 안 맞나 보다. 네덜란드 이슈. 프랭키 데용이랑도 좀 안 맞나요? 아니요, 선수들은 좋아합니다. 아니요, 같이 하고 있는 진수 형이랑도 좀 안 맞나요? 잘 맞아요. 잘 맞나요? 야, 네. 걔 놓치면 나 끄져. 예.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네덜란드 감독들이 옹고집들이 많아. 그래, 본인들 색채가 너무 세니까 맞을 때는 대박. 근데 아니면 완전 쪽박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근데 쿠만 감독 이 경기 보면서 오랜만에 깊은 빡침을 느끼면서 내가 꿀애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꿀애죠. 그러면 제가 바르셀로나 잘 나가는데 뭐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카탈루냐 얘기 그 타투를 예약을 하셨다고. 타투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찬우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야? 예. 야, 제가 여기다가 타투 할 테니. 네. 찬우한테 여기 콘테. 콘테. 아니면 인테르 콘테 이런 거. 인테르 한글로. 콘테. 경질 기원 이렇게. 그거 하면 이제 우리 저희가 이탈리아 뉴스 쪽에 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뉴스 하면 한국의 한 인테르 팬 해설위원이 여기다가 콘테 경질 한글로 타투를 했다. 이탈리아 쪽에서 인터뷰가 온다면 제가 뒤에서 진짜 까탈루냐 기를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림 좋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히든폰 SL 홍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태가 좀 많이 어렵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겨낼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메시가 어떻게 다시 폼을 좀 끌어올릴지 그거는 본인 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종이 얘기했던 것처럼
쿠만이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위치나 전술적인 움직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예. 사실 쿠만 감독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어려운 팀이에요. 어렵죠. 네.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짜기가 쉬운 팀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의 득점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도 공수 밸런스를 맞추기가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페렌치 바로 시전 보면서 오히려 공수 밸런스가 더 좋았다. 메시가 없는 없을 상태에서. 근데 상대가 약팀이니까. 그러니까 페렌치바로시라 사실 나는 그거는 딱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 예. 그런데 지금 메시가 있으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시의 전술, 그러니까 메시 위주로 완전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썼던 그런 전술 그걸 쓰더라도 지금보다 득점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더 맞춰줘야 된다. 네, 그렇게 맞추더라도 아하. 지금보다 득점력이 더 나을 좋아질 것이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춰준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인데 지금처럼 밸런스도 안 맞고 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메시도 제대로 안 이용하지 되고. 못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쿠마나. 이건 진짜 네. 쿠만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형이랑? 쿠만이 저보다 형입니다. 아 그런가? 그냥 보여드립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예. 내가 너무 욱했네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감독 욕할 때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용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다시 잘 회복을 하길 바라고 네. 다음번에 용주 형과 바르셀로나 얘기했을 때는 좀 행복한 용주 형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반테, 소시에다드 그리고 발렌시아, 바이오돌리드, 에이바르 뭐 요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시에다드가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저는 소시에다드는 오히려 괜찮다고 아, 봐요. 그래요? 왜냐면 소시에다드도 공격을 같이 전개 할 때 테니까 올리는 아. 스타일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예상치 못한 팀에게 그렇지, 발목을 맞아. 잡히는 그런 경우가 경우들이 생기니까 있지. 네. 그래서 지금 12월 일정은 좀 편안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또 어떻게 이 12월 일정을 좀 잘 헤쳐나갈지 다음 용주 형을 모실 때 좋은 기분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보고 싶어요. 네. 진짜 그냥 가라데 촉으로 팍